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백기 그리고 왕전열전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기 왕전열전에서 핵심어라고 볼 것 같으면 전쟁 영웅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하지 말고 자숙하자. 오늘 저는 이 백기와 왕전열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운명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이 좀 떠올라졌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과 관련 있는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해임이 되면서 의회 연설을 하면서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진다. 사라질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퇴임을 하게 되죠. 오늘 사마천 사기 열전에 등장하는 두 명의 장군, 백기 장군과 이 왕전의 후손들, 이 장수들은 진나라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의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 시대를 아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모습을 찾아가는지, 그에 대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이제 장군들만, 백기와 왕전이라는 이런 장군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모셨던 주군, 왕들의 모습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기 왕전열전이 두 명의 장군이 나오는데, 일단 우선 백기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에 왕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열전에서는 시대적으로 기원전 약 290년에서 257년 정도의 백기 장군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즉 당시에 진나라의 왕은 소왕이었고요. 또 진나라의 상황에서는 멀리 있는 제나라하고는 뭐 별로 이렇게 친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나라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예를 들면 한나라,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 초나라,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백기 장군이 있을 때 백기를 등용시킨 양후는 이제 물러났고요. 그 양후 이후에 양후를 또 물러나게 한 범저라는 재상 범저와 함께 시대를 끌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백기 열전 내용 중에는 진나라의 소왕과 더불어 백기 장군, 그 다음에 왕홀, 왕능, 또 재상 범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조나라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나라의 나라를 바치게 되는 상당태수 풍정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조나라의 장수인 연파 장군, 그 다음에 조괄 장군, 그 다음에 합종과 연행가 중에서 배웠던 소질의 동생 소대, 합종과 소대,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백기 열전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기 장군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백기 장군은 진나라 말기, 전국시대 말 진나라 소왕 13년에 재상이었던 양후의 등용으로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 이 장군이 된 이후로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승승장구하여서 소왕 34년에는 무완군이라는 명칭호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 소왕 44년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진나라의 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책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수십만 명을 살상하는 그런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백기 장군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 원래 중국의 진나라에는 약 20개의 계급 등급이 있었는 모양인데, 한나라를 쳤을 때는 좌서장 20등급 중에서 10등급을 했고, 한나라 또 위나라를 치고 나서는 또 한 등급 올라서 11등급에 좌경이 되고, 그 다음에 군 최고지휘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국위, 한나라를 치고 나서 국위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조나라와 초나라를 공격하고 무찌르고 난다면은 16등급에 해당되는 대량조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나라의 수도인 영과 이릉을 점령하고 난 뒤부터는 무완군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직급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백기 장군이 뭐 여러 가지 전투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이 사기열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장평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도 그 내용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 전투가 어떻게 발발이 되었고 백기 장군이 여기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으며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평 전투의 그 발발이 먼저 이야기 좀 돼야 되는데요. 진나라 소왕 45년, 그러니까 BC 약 261년입니다. 진나라가 한나라의 야왕이라는 땅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야왕이라는 지역이 이 한나라가 좀 지도 모양이 영토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왕 땅을 점령하자 이 한나라의 상당 지역으로 가는 길이 끊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한나라 상당 지역에 태술이 있던 풍정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우리가 흡수되느니 차라리 조나라에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조나라 쪽으로 귀화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가 조나라와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이 조나라와 상대를 하다 보면 이 원래 있던 한나라하고 또 같이 합심을 할 거니까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상당 땅에 태수했던 풍정이 조나라에 귀화를 해버립니다. 지역 백성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소왕 46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1년 뒤죠. BC 261년이죠. 이때 진나라에서는 왕홀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그 상당을 빼앗게 만듭니다. 결국 상당을 진나라가 공격해서 빼앗자 그 상당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그 백성들은 조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조나라의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상당을 우리가 접수를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진나라가 공격하기 전에 그 신하들 중에 평원군, 여기 책에서는 평원군이라고 합니다. 평원군은 그 땅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어차피 뭐 백성은 국력이라고 조나라 땅으로 흡수하자 해서 흡수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진나라가 공격을 해서 이 상당 땅도 차지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나라에서는 연파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장평이란 지역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장평에서 진을 치고 이 연파장군, 조나라의 연파장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진나라와 바로 대적을 하게 되면 전투에서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성, 그러니까 성을 짓고 그 안에서 나가지 않고 방어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연파장군은 저 진나라가 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를 봐서 공격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나라의 왕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진나라를 공격을 해서 좀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대적만 하고 있으니까 또 진나라 역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저 연파장군과 뭔가 결판을 내서 뭔가 전쟁의 종료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질질 끌게 되니까 이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범저가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조나라에 돈을 써가지고 입소문을 나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소문을 내냐면 연파장군이 저 상태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약간 비겁한 행동이고 너무 소극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나라의 예전 그 조사라는 장군이 대단히 훌륭한 장군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조사라는 장군이 뭐 군사들도 잘 다루고 또 조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인데 그 조사의 아들 조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젊은 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이 전쟁의 뭐 장수처럼 명석하게 이렇게 작전도 생각하고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뭔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난 체를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 조나라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조사 장군의 아들인 조갈 장군을 보내자. 저 연파 장군을 끌어내리고 조갈 장군을 보내면 우리가 단시일 내에 진나라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돌게끔 만드는 겁니다. 진나라의 이제 계략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정에서 조갈 장군을 내보내고 연파를
이제 다시 조나라로 불러들이는 장군을 교체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간질한 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파 장군은 물러나고 조갈이 조나라 장군으로 이제 임명돼서 온 거죠. 젊은 피였던 조갈 장군이 뭔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자기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연파 장군이 이미 나가 싸우지 않고 공사정정,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데만 힘써왔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전 병력을 끌고 나가서 진나라를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조나라의 왕이 연파 장군을 해임시키고 조갈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선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동 일본을 잘 무찌르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파면시켜버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안 싸운다고 파면시켜버린 거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아무 대책 없이 일본군과 해전을 싸운다는 것은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유리한 때 공격을 하고 했는데 이 마음이 급한 선조는 이순신 장군이 왜 나가 싸우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은 백의종군 시키게 하고 원균에게 모든 군사력을 이관시켜버리고 결국 원균은 7,000량 해전에서 조선군 수군을 다 괴멸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나라의 연파 장군이 마치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조갈 장군이 원균의 뭔가 공을 빨리 세우고 싶은 성급한 이런 것들을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결국 조갈 장군은 성과를 내려는 이러한 무리한 욕심으로 성 밖으로 뛰쳐나와서 진나라를 공략하고 진나라를 뒤쫓다가 일부러 진나라는 이제 뭐 뒤로 빠지는 거짓 후퇴를 했고 주변으로는 복병을 깔아놨던 거죠. 그래서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나라 군사는 장평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포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포위망을 뚫으려고 또 뭐 여러 번 애를 써왔습니다만 결국은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이 조나라의 조갈 장군은 결국 그 정예 병력 한 5천을 끌고 뚫어보려고 했지만 진나라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포위된 상태로 약 한 45일 정도를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조나라의 군사들은 이제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또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고 또 식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사들 간에 인육을 먹는다든지 이런 뭐 아주 흉흉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조갈은 뭔가 뚫어보고자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진나라군의 장렬히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장수가 죽게 되니까 조나라 군사 40만 명은 바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이. 그래서 40만의 군사를 포로로 잡게 된 진나라는 백기 장군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빠졌네. 이 백기 장군이 장평전투에 이제 개입을 할 때에는 진나라 재상 범저가 백기 장군이 이 장평전투에 참여한다는 말을 감추고 알려지지 않게 몰래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기 장군이 그간의 공적을 보면 상대의 적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백기 장군이 참전한다는 이야기를 감췄다가 포위를 하고 나서 그때 백기 장군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평전투를 진나라의 백기 장군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한 조나라의 군사들은 사실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 개념이고 항복했기 때문에 승리는 진나라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백기 장군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나라의 군사들을 땅을 파괴한 다음에 생매장을 시켜버려서 40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나라 군사들은 조나라 백성들이죠. 말하자면 이 조나라 삼진의 사람들은 배반하고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조나라 군사들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봐야 진나라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이들을 죽이게 되면 조나라가 완전히 괴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이며 또 이렇게 우리가 이 군사들을 많이 살상을 시키면 주변 국가, 그러니까 위나라라든지 한나라라든지 또 뭐 초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서 진나라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어린아이였던 약 250명만 조나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장성, 병졸들 40만 명을 생매장시켰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40만이라면 엄청난 인구인데 결국은 뭐 포로까지 포함하고 또 사로잡힌 사람들 다 포함해서 총 희생자가 45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평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장평 전투에서 대패전을 하게 된 조나라는 이후로 국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게 되었고 이후로 약 30년 뒤에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진나라는 이제 그 상당 땅을 완전하게 이제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전투 이후로 진나라를 좀 두려워하던 한나라,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지만 이 조나라에서는 합종가 소진의 동생 소대를 찾아서 소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진나라 재상인 범저한테 뇌물을 좀 잔뜩 전달해주고 또 좀 이 진나라가 이 승세를 이어서 더 이렇게 한나라를 공격한다든지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까지 공격을 못하게 좀 눌러달라, 부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대가 결국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응후, 범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소대와 범저의 이야기입니다. 소대가 먼저 범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백기 장군이 조나라의 조가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저가 잡았소. 그러니까 또 이제 소대가 묻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나라 또 수도 한단을 칠 것입니까? 그러니까 범저가 그야 당연하지. 여세를 몰아서 이제 조나라 수도 한단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또 우리 백기 장군이 이 장평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아마 뭐 충분히 한단은 금방 점령하지 않을까 싶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소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백기 장군이 이 여세를 몰아서 조나라의 한단, 수도까지 만약에 점령을 하고 나면 그 공이 워낙 큰 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백기 장군이 삼공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삼공이라 하면 뭐 여기서 책에 말하기는 태부, 태사, 태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책을 다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최고의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이 삼공의 자리에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지금 재상인데 오히려 백기 장군 밑에서 일할 수도 있다. 근데 당신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한단을 공격해서 백기 장군이 삼공이 됐을 때 참고 일할 수밖에 또 없겠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요즘 세상으로 보면 조직에서 보면 서로 승진하려고 서로 모함하고 또 자기보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면 배가 아파하고 또 먼저 승진했다가 또 으름장 놓고 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쫙 그려지는 거죠. 범저 역시도 자기가 백기 장군을 너무 이렇게 공을 만들어주게 되면 자기를 밟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나라 군사들이 장평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 역시 이 장평 전투에서 우리 진나라 군사들도 상당히 지금 피로해 있다. 그래서 잠시 이 싸움을 좀 접고 좀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조나라 한단을 치기보다는 나중에 좀 더 우리도 어떤 힘을 기르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소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양우, 자기 외삼촌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우의 편에 서서 권력을 거의 다 잃은 상태로 있다가 범저의 도움으로 양우를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되찾게 된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범죄의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범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좀 쉬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의 장수들은 이 기세를 몰아서 조나라 한단 수도를 공격해서 완전히 조나라를 끝장을 내려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메가다 장군이 6.25 때 중공군 개입 이전에 뭔가 대대적인 그 공격을 통해서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말렸던 그런 생각이 또 막 중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범저가 소왕에게 청을 하니까 소왕은 받아들였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범저와 백기 장군 사이에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왕이 범저의 편에 선 거죠. 범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또 이런 모습을 본 백기 장군은 또 소왕에게 약간 서운했던 거고요.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 뭐들 간에 뭐 시기와 뭐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기와 질투죠.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경쟁이고 동료 간의 경쟁,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선의의 경쟁 같지는 않고 시기와 질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서로 이 범저나 이 백기 장군은 군주인 소왕에게 서로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또 뭐 그러다 보면 동네들 간에 아니면 그 신하들 간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거겠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무안군 백기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그러니까 258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진나라 소왕이 이번에는 왕릉에게 이제 조나라 한단을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죠? 한 3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릉이 점령은커녕 그 조나라 한단을 치러 가가지고 그 휘하의 장군들만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쉬고 나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더 제대로 지금 뭐 승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무안군 백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왕이 직접 백기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이 좀 참전을 해야 되겠다. 백기 장군. 했더니 이 백기 장군이 뭐라고 또 소왕에게 대답을 하냐면 소왕이 옛날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장평 전투 이후로 지쳤다. 군사들이.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더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나라의 한단을 지금 치겠다고 나서는 거 좀 무리다. 내가 볼 때는 조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3년 전에 범저가 왕에게 청했던 이야기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백기는. 진왕은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탁 좀 할 테니까 백기 장군 나가서 좀 한번 싸워주쇼. 저 한단을 좀 뺏어주쇼. 이렇게 뭐 약간 사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기가 이제 뭐 잘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자기 신하 이제 응우 범저에게 얘기해서 야 당신이 가서 백기한테 좀 얘기 좀 해라. 전쟁에 치러 가는 거 좀 나서 달라고. 결국 범저도 백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당신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백기는 범저하고 좀 엉어리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필요 없다.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이제 병이 났다. 그래서 나 지금 싸울 용기도 없고 젊은 장군들 많지 않냐. 젊은 장군들 내보내라. 뭐 이러면서 그냥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소왕은 이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왕릉 말고 야 이제 왕홀 당신이 좀 한단을 공격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왕호를 또 내보냅니다. 조나라 한 단을 공격하게. 근데 또 이 왕홀이 또 나갔는데 역시 이번에는 이 뭐 한 단의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그러니까 초나라하고 위나라가 10만 명의 지원 병력을 조나라로 보내가지고 또 병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는 결국 한 단을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딱 듣게 된 백기장군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겉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지금 칠 때가 아니라고 그랬냐. 왜 뭐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괜히 나가가지고 뭐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다. 아, 이렇게 딱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막 말을 해댑니다. 깨소금이다 이거죠. 뭐 자기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 말 안 듣다가 너희들 뭐 그런 짓 당해도 싸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소리를 백기가 이렇게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소리를 진나라 소왕이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소왕이 어떻겠습니까? 뭐야? 그런 소리 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진나라 소왕이 또 한번 백기를 찾아가요. 그러지 말고 한번 진나라 소왕이 또 참아보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싸우면 좀 나서달라. 어? 그러니까 백기가 이제 소왕한테도 아이고 나 이제 몸이 나이 들어서 나 이제 못 싸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왕이 승질이 확 난 겁니다. 자기가 몇 번을 찾아갔잖아요. 백기에게. 조선시대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 옷 뺏기고 백의종군하게 만들듯이 이 소왕도 이 백기 장군 옷을 싹 뺏겨버리고 장군 타이틀 다 떼버리고 일반 평민으로 만든 다음에 너 여기 말하자면 서울이죠. 함양 땅에 있지 말고 저 옆에 변두리로 가버려. 귀향을 보내. 가라.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백기 장군도 고집은 참 셌던 모양이에요. 자존심도 셌는지 안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함양땅 바깥에 뭐 비읍인가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겁니다. 몸 아파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제 자리 피고 아예 이제 병핑계로 이제 알아 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와중에 저 조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로부터 이제 전쟁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는데 하루하루 위급하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막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왕 마음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왕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범저입니다. 범저가 안 됐습니다. 저 백기장은 저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대로 내비둬서 오만 방자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저가 수왕을 설득을 시켜서 백기에게 자결하라고 칼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열받은 수왕은 자결하라는 칼을 백기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기는 그 칼을 받아들고 자결을 해서 죽는데 이 죽기 전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참 이 끈질깁니다. 제가 한번 그 백기 장군의 마지막 말 한번 볼게요. 사실 이 백기 장군은 용의 이 몸 밑에 있는 영린을 일부러 건드린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소왕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결하라는 칼을 받았는데 이 칼을 받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지난날 장평 전투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생매장 시켜서 죽인 거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서 백기 장군이 소왕이 당신 자결하시오 해서 자결하는 게 아니라 소왕이 나에게 전장에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으니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백기 장군 입장에서는 이는 소왕이 죽으라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잘못을 뉘우쳐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왕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죄,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 죄의 대가로서 내가 자결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죽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백기 장군은 진나라 소왕한테 무척이나 좀 서운했나 봅니다. 이후 진나라 사람들은 백기 장군을 좀 가엾게 여겨서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결하는 그 왕의 명령까지 받았다 하여 마을에서는 백기 장군을 제사를 지내주고 뭐 이랬다고 이 사마천의 역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사공은 백기가 진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무수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음모 범저와 어떤 갈등과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범저 채택 열전을 보면 범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범저는 소왕의 외척이었던 양후를 몰아내고 또 진나라의 소왕의 이 왕권을 바로 세워준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소왕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왕 입장에서는 범저만큼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충신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백기 열정에서 보듯이 범저도 어찌 보면 한낱 자기 안위가 그러니까 뭐 백기한테 자기가 눌리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왕에게 간할 때 진나라를 위하지 않는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소왕에게 그 중요 인물로 다가서고 있는 백기에 대한 시기심에서 백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를 모함하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소왕 입장에서는 뭐 그저 또 이 백기 장군을 찾을 때 보면 그저 땅만 뺏는 장수만 필요했던 거지 백기 장군의 심적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소왕은 그저 땅 영토 뺏는 백기 같은 장수만 필요했을 뿐 시기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범저가 말하는 소리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했던 거죠. 또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쫓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도처에 날뛰고 있죠. 네. 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왕이 부르면 그냥 응할 것이지 뭐 그리 삐따닥하게 나갔다가 이 죽음까지 자초하게 되는가. 이 고집 그 자존심 참 대단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만씩이나 그냥 생마장시키고 이런 일을 벌이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범죄의 어떤 시기심, 그 다음에 이제 백기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소왕은 그 범죄의 시기심도 몰라보고 또 자존심만 내서는 백기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칼을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리더, 최고의 권력, 뭐 어떤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최고에 위치 있는 사람들의 가람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소왕에게는 범저도 필요하고 백기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백기를 잃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백기 왕전열전에서 왕전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약간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왕전열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 보이시죠? 제 사진인데 이거 누르시면 구독 신청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누르시면 바로 2부로 넘어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2번 누르면 다시 취소됩니다. 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